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용무 브로스 극장 가자. 극장을 벌써 90번째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와, 그러네요. 90번째 무용무 브로스 극장 가답니다. 구순. 구순. 90번째 영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에게 항상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기 전에 멤버를 소개합니다. 오시학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시학입니다. 최과장 소개합니다. 네, 최과장입니다. 진욱이 소개합니다. 네, 사디캅 진욱입니다. 태국 갔다 왔구나. 아, 진욱이 태국 갔다 온 티를 내는군요. 김PD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PD입니다. 진욱이 아직도 신혼여행 중이야. 진욱이는 1년째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있고요. 아유, 뭐 인생이 뭐 여행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 왜 여행을 늦게 시작했는지. 뭐 맛있는 거 좀 많이 먹었어? 맛있는 거 많이 먹었죠. 먹었어요? 네, 뭐 저희가 뭐 향신료 나고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저희는 너무 좋아해서. 아, 둘 다 그런 거 좋아해? 네, 막 고수 막 듬뿍 넣고. 어. 뭐 똠양꿍, 쏨땀 무슨 뭐 쏨땀. 뭐 저기 솔티 뭐 피시인 뭐 알렉 뭐 하여튼 뭐. 악어 고기 먹었어요? 악어 고기 구경만 했어요. 악어가 몸통이 다 살이 발라진 채로 뺑글뺑글 돌아가고 악어 고기 못 먹겠더라고. 옛날에도 먹었나? 옛날에는 안 먹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악어 그렇게 큰 악어는 아니더라고요. 봤더니 약간 우리 그 베이비백잎 먹는 것처럼. 그 태국 가면 악어 농장이 있어가지고 그쵸. 그거 견학하고 나오는 길에 그게 있는데 그거 먹는지 한 1m 50 정도 됐나? 한 그 정도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요즘 악어가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다던데. 그게 어디, 진짜 그가? 나온 게 맞아요, 근데? 여기 송파구 쪽 일대 그리고 뭐 잘 뭐 이렇게 저희 집안 늙은 악어가 하나 많이 저희 있다고. 형제들 별명이 악어라 가지고. 그리고 뭐 경북 어디선가도 뭐 1m짜리 도마뱀 잡혔다고 사진 나왔던데. 뭐 동남아인 줄 알았고 깜짝 놀랐네. 도마뱀이 진짜 이만한 팔뚝만하게 있더라고. 그럼 이건 진짜 도마뱀? 사진이 있어요, 실제로. 기르던 도마뱀이 탈출한 거 아닐까?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네. 거기서 악어를 봤다는 신고들이 막 들어오고 그래서. 근데 악어는 아닌 것 같고. 더워요. 네, 덥네. 더운데 다들 어떻게들 지내고 계시는지요? 네,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휴가들 잘 다 다녀오셨나요? 진욱이는 우리 대표로 어디 바다 건너 갔다 왔구만. 그렇죠. 바다는 안 건너는구나. 바다 건너죠. 태국을 안 건널 방법이 있나? 그 땅 위로 가는. 땅 위로? 근데 건너다가 제가 밤 비행기, 저녁 비행기 늦게 가니까 한두 시간 갔나? 근데 밑을 내려다 보는데 완전 휘황찬란한 도심이 보이는 거예요. 와, 세상에 저기가 어딘데 저렇게 밝고 크지? 했는데 그게 상해인 것 같아요. 와, 그 위를 진짜 온 도심이 다 불빛인데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역시 상하이구나. 아, 상하이 위를 지나가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봤더니 경로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홍콩 아니고. 뭐 알았고요. 아마 여행 갔다 오는 것 같아 막 진욱이 설명 들으니까. 진욱이가 상해가 막 보이네. 짬짬이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내줬는데 재밌었고. 그 뭐지 그 동방 무슨 알카이다 쇼도 봤어요? 알카이다 쇼도 봤죠. 알카이다 쇼? 알카이다 쇼. 너 알카이다 쇼? 알카이다 아니고 알카자. 알카자 쇼죠. 알카자 쇼가 세계 3대 쇼지만 테러리스트 쇼를 보고 왔네. 이쁜 형들 많이 봤어? 많이 봤어요. 네, 다들 키가 크시고. 거기 있다가 한국 오니까 좀 시원하던데 어때? 오히려. 그지? 근데 진짜 천운인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이드가. 지금은 별로 안 근데 더울 때야. 왜냐하면 태국이 말도 안 되게 해가 우리가 밖에 외부 일정 있을 때마다 구름 뒤로 쏙 숨네. 그래? 와, 기가 막힌 거였어요. 그래서 날씨도 밤에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니까요. 지금 살짝 태국인데. 우기라고. 태국은 한 우리 봄 때 되게 더워요. 나는 진짜? 밤에 한밤중에도 밖에 나가서 담배 피려면 괴롭더라고. 너무 더워서. 그 정도로. 그땐 더. 태국 그 딱 공항에 비행기 문 딱 열리면 숨이 턱 막히잖아. 근데 참 태국은 음식이 맛있고 막 이래서 난 좋더라고. 사람들도 착하고. 그쵸. 아무튼 스와디캅. 네. 끈값. 여러분들도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네. 네. 뭐 이렇게 뭐 하다- 여행 뭐 하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막 가고 있는 느낌이 네. 같아요. 우리 오늘도 뭐 여행 영화잖아요. 여행 영화가 이게? 아, 그런가요? 이게? 그건 아닌데. 새로운 세계로. 저기 진욱이가 그 자석 매그넷 냉장고에 붙이는 거 가져왔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세요. 무용보편 여러분들. 자석에다 붙이고 4개 있는데 자석을 붙여요? 선착순입니다. 만개 어떻게 뭐. 저 붙이면 이제 냉장고에 만개 사왔어야지. 전기료가 줄어든다는 그 자석인가요? 진짜 줄어요? 아니죠. 깜짝 아, 저거 그럴 리가 루머가 없잖아요. 많아. 저걸 붙이면 냉장고 수명이 준다는 얘기도 그 어디 있고. 이게 어딨어 그런 게? 그러니까 그 도시계단들이 쓸데없는. 있더라고. 아니 오샥형 냉장고 온통 다 자석인데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냉장고 잘 쓰시고 계신데. 전혀 관계없고요. 저희들에게 항상 사연을 보내줄 때는요.
muyongbO@gmail.com 메일을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무용보 라디오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저희를 만날 수 있고요. 팟빵에서는 후기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페이스북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검색하시면 저희를 만날 수 있겠고요. 인스타그램은 mybemovie, MIBmovie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Watch this. Ember, I see a change in you. What, hair guy? You live here? It's my mom's place. We got 2 kids that are swimming around here somewhere. You see? He likes it. 자, 저희가 90번째로 극장 가다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는 무슨 영화를 보고 왔을까요? 네, 무용보 브로스 극장 가다 90번째 극장에서 본 영화는 피터 손 감독의 엘리멘탈이었습니다. 네, 엘리멘탈. 사실은 조금 개봉 일자에 비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쵸? 네, 사실은 이게 약간 역주행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아, 개봉 2주차부터 관객이 점점 늘었어? 예. 그래서 개봉 예매 1위까지 올라갔던 예, 그런 영화입니다. 저주간 픽사가 만든 27번째 장편애니 엘리멘탈. 픽사는 뭐 믿고 봐도 되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라서 그쵸? 저는 항상 픽사 애니메이션 나오면 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디즈니랑 합치고 난 다음부터는 좀 자주 나와. 자주 나와서 우리가 저번에 극장 가다에서 소울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이거 엘리멘탈 바로 전에 했던 거가 라이트이어였잖아요. 라이트이어. 네, 버즈 라이트이어. 버즈 라이트이어. 그쵸. 근데 그것도 약간 좀 그냥 슉 지나간 거 같고 그 전에 터닝 레드라고 우리 제목은 메이의 빨간 비밀인가? 그것도 싹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뭐 물론 다 흥행은 하긴 했는데 갈수록 점점 빈도수가 빨라지면서 약간 좀 뭐랄까요? 픽사의 어떤 그 무게가 가벼워지고 있어요? 살짝 좀 가벼워지는구나. 좀 다양해진다? 뭐 이런 느낌 좀 다양해진다. 좀 이런 느낌 좀 있네요. 하여튼 픽사가 만든 애니메이션 엘리멘탈. 네. 네. 이거를 다 잘 어떻게 진욱이는 태국 갔다 왔는데 어떻게 봤어? 갔다 오자마자 봤죠. 진짜? 예. 아주 졸음 참느라 비행기 안에서 못 보고? 예, 제 엘리멘탈이 제가 비행기 없디? 비행기에는 없죠. 비행기 태국 가는 거에는 없나? 좀 장거리에는 있을 법도 한데. 저는 이거 송도에서 봤습니다. 멀리 가서. 아, 그러네요. 송도에서 저도 처음에 좀 졸음을 참느라고 운전을 오래 해가지고. 아무튼 다들 봤죠? 네. 최강을 받고. 네. 김 PD 네. 봤어. 김 PD가 요새 영화를 다 잘 보고 오는 그럼요. 도끼가 빠졌는. 도끼와 살기가 슬기도 빠지고. 아무튼 네 엘리멘탈 봤습니다. 네. 엘리멘탈 피터 손 감독의 영화고요. 네. 피터 손 감독은 한국계죠. 그렇죠. 한국계 2세. 깜짝 놀랐어요. 네, 한국계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자기 얘기를 좀 이제 영화에 많이 그쵸. 넣은 것 많이 같아요. 넣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슈파라고 왜 아빠를 그렇죠. 아슈파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아빠라는 말에서 온 거고. 아시바. 아슈파. 그거 예. 그 말은 다 그냥 만든 말이에요. 예, 만든 말이죠. 만든 말인데 거기서 이제 가져왔다고 하고 실제로 이 피터손 감독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민을 와서 그렇죠. 2세죠. 예, 그 편의점을 하셨다고 해요. 편의점. 예, 그 편의점 이름이 손. 예, 손스 뭐 베지터블 뭐 이런 거였다. 프루츠 앤 베지터블 뭐 이랬다고. 손씨고 뭐 이 사람은 근데 미국 사람이죠. 그냥 네.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네. 픽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네. 2005년인가요? 그때 네. 디즈니랑 막 합치고 이럴 때 굿 다이노소라고 네. 그게 우리나라 제목이 뭐냐? 굿다이노. 굿 다이노. 한국 제목은 굿 다이노. 그거 감독을 했잖아요. 그걸로 입봉을 했죠. 그래서 좀 인정도 받고 굿다이노도 뭐 괜찮았죠. 물론 뭐 애들용이긴 하지만 예. 픽사에서 만든 되게 좀 대중적인 그거를 하고 나서 이 엘리멘탈 구상을 했대요. 네. 그래서 픽사 스튜디오 이제 그 뭐 그 보드에 PT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 얘기를 자전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이 엘리멘탈 구상을 그때부터 한 거야. 거의 20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구상을 해가지고 이거를 차곡차곡 만들어서 준비를 한 거죠. 한국계의 자기 이야기로 하니까 약간 그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뭐 그런 코드들이 많이 나와요. 예. 네.
엘리멘탈이 사실 뭐 엘리멘탈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소들? 원소, 원소, 원소들. 제호 원소 이런 거 있잖아요. 구성 성분들. 뭐 이어져 지수화품 지수화품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피터손 감독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네. 픽사 스튜디오를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중진이 되었네요. 네. 주요 그 출연진을 소개하기 전에 예. 일단은 이 세계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세계관이 있습니다. 네. 엘리멘탈 시티라는 도시가 있죠. 그렇죠. 대도시. 그냥 저는 뉴욕을 상정하는 것 LA 같아요. 같아 LA 나는 사실. 저는 뉴욕을 상징하는 것 같고. 피터손 감독이 이제 뉴욕 베이스예요. 예, 브롱스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인종 같은 그쵸, 거죠. 인종 인종을 얘기... 표현한 건데 그 인종을 여러 원소들이 어울려 사는 하나의 도시를 구상을 한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불로 된 그 종족이 있고, 그렇죠. 물로 된 종족이 있고, 흙으로 된 종족이 있고, 그리고 공기로 된 종족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한 도시에 이렇게 몰려 사는데 이게 막 섞여 사는 건 아니고 구획이 좀 있죠. 그렇죠. 그렇죠. 뭐 뉴욕도 보면 뭐 백인들이 사는 동네가 그쵸. 있고 흑인들이 사는 동네가 있고 뭐 그런 것처럼 게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멘탈 시티로 이제 임신을 해서 온 불 가족. 그래서 엘리멘탈 시티에서 아이를 낳죠.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집안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건데 네. 이제 주인공은 불 가족이죠. 불. 예. 네. 버니네 가족입니다. 버니. 예, 아버지 버니와 어머니 신더. 예, 이 두 캐릭터가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성이 루맨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제 네이밍도 다 이제 불에 관계된. 네. 주인공 이름은 엠버고, 불꽃 뭐 이런 다 루맨도 사실 그 빛 루멘스. 그 단위잖아요. 밝기의 단위죠. 그리고 뭐 바람 이런 쪽도 다 그 네이밍을 그렇게 다 했어요. 그 도시 그 이름도 그렇고. 그러니까 되게 진짜 오랫동안 준비하고 쓰고 갈고 닦은 흔적들이 보이죠. 아 근데 좀 늦게 나온 것 같아. 늦게 나왔다고? 왜? 네, 제 생각에는. 아, 좀 빨리 나왔으면. 좀 더 빨리 나왔어야 제가 이제 앞으로 언급할 다른 영화보다 선빵을 칠 수 있었는데 약간. 아, 그렇죠. 아, 픽사 스튜디오의 다른 영화들 얘기하는군요. 네. 그리고 주인공 이 집안의 딸 버니와 신더의 딸 엠버 역으로는 레아 루이스라는 배우가 목소리 연기를 했고요. 레아 루이스. 여기는 이제 여기도 2세인데 중국계. 중국에서 이제 입양된. 레아 루이스가 사랑에 빠지는 물인간 물 종족의 웨이드 역으로는 마모두 아티에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버니 아버지 버니 역으로는 루니 델 카르멘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고 그리고 신더 어머니 역으로는 실라 옴미라는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배우는 별로 안 나오고 여기 뭐 리아 루이스 정도만 요즘 이제 뜨는 동양 얼굴을 한 미국인이긴 한데 뭐 알려진 배우는 이제 여기 그 웨이드 엄마 캐서린 오하라가 홈얼론에서도 엄마죠. 그 엄마를 케빈 그 엄마가 여기서 남자 주인공의 엄마로 나옵니다. 물 가족의 엄마. 물.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물이랑 불의 얘기인 거죠. 그렇죠. 물불 안 가리는 사랑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과 불의 사랑 얘기입니다. 네, 엘리멘탈. 그러니까 물과 불의 사랑 이야기 겸. 나는 이거 보고 나서 엄마 부모님이랑 보는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나는 감동 포인트가 거기 있었어요. 사실 이게 로맨틱 코미디이긴 한데 약간 가족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가 나는 좀 거기에 감동이 좀 있었고요. 물론 이거 보면 이제 나는 뭐 인사이드 아웃이랑 주토피아가 그냥 자동으로 그냥 딱 떠오르더라고. 근데 최 과장 말대로 좀 늦게 나온 거지. 오래 걸렸어. 구상은 2005년 때부터 했다니까. 뭐 그래도 늦게나마 나오고 지금도 흥행도 하고 있고. 그렇죠. 역시 평도 좋고. 평도 좋고 픽사 영화답게 교훈도 많이 주고. 그렇죠. 그리고 진짜 현재 오늘 기준으로 540만 정도 했어요. 아,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현재. 진짜? 대단해요. 왜 이게 이렇게 많이 받지? 사랑을 많이 받는. 요즘 저도, 볼만한 영화 별로 없어서. 저도 극장에서 아마 경험해 보실 수도 있는데 뒤에서 훌쩍훌쩍 우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해서. 아유, 내 옆에서 엄청 울어서 내 옆에 우리 와이프랑 같이 봤는데 와이프 엄청 울어가지고. 그렇지, 이게 아버지 딸 뭐 이런 코드가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와이프는 딱 영화가 끝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이 영화를 보면서 아빠도 너무 보고 싶고, 그렇지. 우리 아들내미 은호도 너무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 로맨틱 코미디인데.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야, 남편은 별로 안 보고 싶니? 내가 그랬더니 남편 옆에 있잖아.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남편이랑 물불을 간가리. 네. 확실히 약간 그 관심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네요. 저는 둘의 이 터치에 있어서 눈물이 주르륵 나는데. 거기서 그렇지. 야, 지들이 같다. 넌 그 눈물이 나디? 눈물. 난 되게 짜릿하던데. 그러니까 그게 짜릿함이 아니, 오면서 눈물 나는 거지. 그치. 내가 사실 그런 느낌, 그 이렇게 사랑하는 어떤 이성과 딱히 신체가 닿을 때의 그 짜릿한 느낌 있잖아요. 자우씨가 그 요즘은 그냥 모르겠어 나는. 그쵸, 그런 거. 근데 그때 어릴 그 때 이렇게 어릴 때? 아니, 그러니까 형 지금으로 얘기하지 왜 어릴 때? 아니 어릴 때 20대 초반 뭐 이럴 때 그때 사귀던 사람? 그럴 때 느끼던 그런 느낌이 풋풋함. 아니 풋풋함이 아니라 짜릿함. 이렇게 그 왜 웨이드가 물이잖아. 근데 걔랑 이게 엠버랑 손이 탁 닿았을 때 물이 착 끓는 느낌이 소리. 19금이구만. 그거를 잘 담았어. 와, 나는 그게 너무 짜릿하게 느껴지는 거야. 손 딱 표면에 닿는 순간 이게 부글부글 하는 것과 이들이 참고 처음에 깜짝 놀라서 손 떼잖아요. 그래서 다시 잡으면서 너 그런 적 없어? 20대 때? 형. 저는 딱 잡을 때 깜짝 놀라요. 저는 없어요. 저는 지금 와이프밖에 없고. 아유. 제가 와 진짜 저는 그때 배경음악이 말해 내가? 터치. 이거 80년대 노래라고 그래. 알았어. 하면서 자우지간 요 엘리멘탈 설정만 이거는 지금 개봉한 영화고 스포일 뭐 어차피 뻔한 스토리긴 한데 설정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엠번의 가족이 이민을 와서 엘리멘탈 시티로 그쵸. 이제 벌어지는 얘기죠. 파이어랜드라는 나라가 있는 거죠. 중국이나 한국 같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 나는 근데 그 어떤 그 미술의 느낌은 약간 터키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터키? 아 그래요? 나는 오히려 아일랜드 같은데. 그래? 아일랜드 한참 옛날에 아일랜드 저는 터키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나는 한국견지도 알면서 나는 중국이라고 생각했어. 그냥. 근데 이 감독의 변으로는 거의 한국을 그냥 넣은 거 같아. 상정했대? 아니 그 절하고 이런 거에다가 넣은 거지. 코드가 있구나. 약간 생긴 거는 그 표현을 했어요. 이민자란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자우지가 물론 이거 이제 약간 레이시즘은 아니고 레이스에 관한 영화이긴 해요. 근데 뭐 여기서 뭐 불은 동양인이고 아시아인이고 뭐 물은 백인인 것 같고 날라다니는 애들은 흑인이고 그냥 뭐 농구하고 이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라티노랑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얘기들 다 하겠지. 뭐 평론가들도 하고. 그런데 그거가 뭐 썩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하지는 않고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사랑과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이 남녀 간의 사랑, 위험한 상견례. 그렇죠. 아까 위험한 상견례 얘기 안 했구나. 주토피아 인사이드 아웃이라. 하여튼 그 얘기입니다. 이민을 와서 엠버를 낳고 그 아버지가 편의점을 하나 차리는 거죠. 샵을 하나 차리는 거죠. 편의점일 수도 있고. 만물상. 만물상 하나 차리는 건데. 그 만물상을 이제 완전 폐가였던 곳을 아버지가 딱 손수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 가게를 이제 운영하면서 이 가족이 살아왔던 거죠. 그러면서 엠버도 아기 때 엠버였는데 점점 크면서 이제 성인이 됐고 아버지는 언젠가 이제 내가 은퇴하면서 이 가게를 물려줘야겠다 엠버한테. 그 날을 계속 너가 준비가 되면 물려줄 거야라고 얘기하고 엠버도 손꼽아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남 동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되게 낡았잖아요. 그 집 자체가. 아버지가 아무리 이렇게 고치고 했다고 해도 근데 사실은 엠번의 가족이 살고 있는 동네가 그 파이어 타운이라는 동네인데, 그죠? 코리아 타운, 차이나 타운 이런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수로가 차단이 돼 있어서 물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죠. 물 들어오면 안 되죠. 물이 들어오지 않는 동네인데 어디선가 물이 계속 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물이 새서 아버지가 계속 이거 물이 새면 안 되는 건데 도대체 이게 뭐냐 막 그러면서 막 계속 승질을 내면서 계속 고치죠. 고치는 상황인데 갑자기 그 샌 물 사이로 한 물사나이가 인스펙터 배관에 휩쓸려서 그 집에 침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걔가 이제 웨이드. 웨이드네 집 그 성은 리플이야 또. 그러니까 리플이나 웨이드나 비슷한 말이죠. 물결 뭐 이런 소리니까. 웨이드 리플. 그래서 이제 그
엠버와 리플이 만나게 되는데 리플이 그 직업이 시청, 그죠? 예. 시청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공무원. 시청 공무원인데 이렇게 건물의 어떤 이 상태나 예, 이런 것들을 검사해서 계속 보고하고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뭐 과태료도 물리고 그렇죠. 뭐 이런 정지 시키고 예, 이런 거죠. 뭐 그런 거죠. 뭐 조사관, 인스펙터, 예. 그러니까 조사하고 이제 검사하고 이런 사람이죠. 예. 근데 이제 이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뭐가 문제가 많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보고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딱 티켓을 끊어주고 이제 시청으로 다시 향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엠버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잖아. 이 아빠의 꿈 같은 이 공간이 영업 정지를 당하게 생겼으니 영업 정지 정도가 아니고 예. 이게 폐업, 불법 건축물? 건축물이었던 거야. 건축물까지. 그거가 밝혀지죠. 아버지가 지었다고까지 네,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신고도 안 하고 지었다고. 그걸 이제 시청에 이제 보고하러 가는데 이제 엠버가 막 쫓아가는 겁니다. 네? 네. 쫓아갔는데 이제 엠버가 자기 속사정을 얘기를 하니까 아 왜 진작 얘기 안 했냐. 맞아요. 얘도 좀 애가 좀 어수룩하고 웨이드가 일단 울잖아 항상. 예. 눈물이 많아가지고. 애가 좀 착하긴 한데 좀 뭐라고 세상 물정 좀 모르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 그냥 귀한 집 도련님 같은 느낌이 귀한 좀 집 도련님이죠. 예. 아주 부잣집. 예. 뭐 약간 마마 보이기도 하고 살짝. 예. 근데 이제 얘가 그런 걸 윗사람 상사한테 보고를 하니까 예? 상사도 이제 처음에는 그냥 영업 정지를 때려버리죠. 그쵸? 근데 상사를 찾아가서 웨이드랑 그 엠버가 같이 찾아가서 사정을 다시 얘기하니까 니들이 어디서 물이 새는지 체크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면 그러면 이거 취소시켜 주겠다. 없던 걸로 해주겠다. 예? 라고 하니까 이제 그 원인을 찾아서 네. 막 이렇게 또 신비한 방식으로 막 또 그걸 해결을 하죠. 네. 이게 물불의 성질이 계속 나와요. 이제 영화 그렇죠. 중에 그렇죠. 굉장히 흥미롭게. 그러다가 서로 이제 끌리는 예, 눈이 맞은 거죠. 발전씬이 나옵니다. 이 물불이 눈이 맞아버린 네. 거지. 터치 근데 나는 그때만 해도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렇죠. 사실 그 불 입장에서는 물이 닿으면 불이 꺼져버리고 그렇죠. 물 입장에서도 불이 닿으면 증발돼 버리니까. 뭐 펄펄 끓어. 예. 다음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굉장히 조심하고 그렇게 안 부딪히려고 하고 좀 그런 상황인데 네. 얘네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엠버네 가족 입장에서는 네. 딸이 빨리 좋은 다른 부를 만나서 결혼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죠. 그리고 엠버네 엄마는 약간 그 요즘 영매. 요즘 유행하는 약간 이 관상 풍수지리 미래 예측 뭐 이런 거죠. 점집, 그래서 포춘텔러. 이제, 네. 사주풀이 뭐 이런 것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딱 보면은 사랑점을 많이 사랑점을 보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이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딱 알아. 냄새만 맡고 예.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예. 가게 한 켠에다가 그렇죠. 마치 타로 무슨 바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계셔.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과연 이들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을 어떻게 것일까. 네. 예. 근데 좀 가슴 아프긴 해요. 이런 얘기 벌써부터 하면 그렇긴 한데. 왜 가슴이 아파 또. 아니 엔딩 얘기하지 말죠. 뭐. 엔딩이 왜 가슴이 아니 뭐 아파. 스토리는 얘기하면 안 되지. 네, 지금 얘기하면 한참 안 돼. 사용 중인 거니.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이게 흔히 말하는 사주야 사주. 또 사주야. 아니 이게 사주야. 그러니까 사주풀이 할 때 이 네 가지 물 먼저 보고 막 이렇게 풀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있는 성격 가운데 뭐 이런 걸 얘기하죠. 너는 토가 많고 너는 뭐 바람이 많고 너는 화가 많고 막 그래서 뭐 너는 누굴 만나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우리 전통의 어떤 뭐 주역.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이게 물론 미신이고 물론 뭐 무속에 해당하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걸 상당히 오랫동안 믿고 상당히 오랫동안 적용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미국의 그 애니메이션을 만든 사람이 사람을 결국은 사주로 놓고 아주 한 대다 몰아가지고 사람의 성격대로 네 가지를 분류해 놓고 거기서 시작한 거잖아. 네. 근데 그 중에서 정말로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 물과 불을 선택해가지고 이 다이나믹한 이 구성을 만든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 이제 나는. 여기 그래 이게 그 얘기구나. 까진 했어요. 네. 형은 약간 불의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저요? 저는 확실히 그래요. 형은 불, 나 완전 진욱이 물, 진욱이 물. 기운으로 여기 그 얘기하니까 잠깐만. 나는 흙, 오샤키오 공기. 나는 물 같은데 나는. 근데 나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옛날에 여자친구 처음 만났을 때는 내가 물이었어. 그 친구가 불이고 완전. 그리고 내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저 강촌에 놀러 가가지고 네. 그 강촌에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차가 끊겼다. 앉아가지고 뭐 전에 그러기 전에 그 하기 전에 어떡하지? 형 아직 한낮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한낮에 야, 차가 낮에 끊겼다. 그 전에 네. 하기 전에 백마 강촌 그러려고 그런 거 하기 전에 기차표가 끊어졌다. 나는 성격이 굉장히 불같고 너는 성격이 되게 불같은데 우리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었어요. 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뭐요? 강에 누가 초를 하나 버리고 왔어. 그 네. 초를 갖다 물에다 이렇게 놓고 초를 켜놓고 이렇게 쭉 하면 초가 이렇게 겉에는 안 녹잖아. 네. 이렇게 쭉 타고 위까지 타고 불이 내려가거든. 물과 불 안에서 타는 불 이제 초를 이렇게 물 안에 넣고 끼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꼬셨던 느낌이 있네 옛날에. 형 지금 제대로 말씀하신 거죠? 꼬셨어.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형 이렇게 지금 재미없는 거짓말한 거 아니지? 재미없는 얘기라고 그래. 꾸며낸 거 아니야? 서로 꼬심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그날 집에 안 가고 잘했어. 그러고 한참 뒤고. 형 그때 기찻길이 아 끊어졌다고 근데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약간 서로가 너는 불이고 난 물이고 서울에 이러면 불났대요. 가만 서로 안 물불을 낳고 따지면 이게 안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묘한 애틋함 같은 게 생기니까 오 너랑 나랑 그러면 이 영화 보면서 좀 남 얘기 같지 않았겠네요. 남들 같지 않았죠. 그러네. 그 완전 불 여자와 물 남자 이건데 나도 막 울고 막 이런 건데. 야 오늘 뭐 고득점이 예상. 그렇긴 하지만 금비적인 고득점이 그렇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있어 하여튼 좀 이따 얘기해. 아 그래요. 근데 이거 MBTI 내가 이거 보고 나오면서 같이 본 친구들한테 제 물이랑 불 MBTI가 뭐 같니 그랬더니 요즘 애들은 다 MBTI 딱 그쵸, 보면 MBTI. 하거든. 근데 엠버는 ESTJ 그리고 웨이드 물은 ESFJ. 둘이 그러니까 거의 하나만 비슷한, 다르고 하나만 다르고 같다는 같다.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가 아니고. 그렇죠. 그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둘 다 E가 같기는 해. 근데 그죠? ES. 그럼 약간 감독의 의도가 조금 다르게 해서. 근데 이제 MBTI 분석은 그렇고요. 이제 이 인종적인 분석은 이제 또 다른 거고. 그러니까 이 감독이 이제 뉴욕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그 또 인종의 어떤 그거 이거 또 계층이 있잖아요. 또 뉴욕은 또 이거 뭐 맨하탄, 퀸즈, 브루클린 뭐 이렇게 쫙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하알렘도 있고 뭐. 그런 거를 보고 구역별로 나눠져 있는 인종과 사람들의 삶. 계층 그다음에 빈부격차 이런 거를 가지고서 아주 자기한테는 굉장히 삶이었던 거를 애니메이션으로 잘 이렇게 녹여낸다고 봐야 되겠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 보고서. 근데 뭐 그거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전체적으로 그냥 위험한 상견례 미터 페런스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첫 타치의 짜릿함 뭐 이런 것도 있고 우리는 다 쟤네들이 잘 됐으면 좋겠잖아. 그렇죠. 그런 어떤 그거가 영화를 보면서 시종. 나는 근데 처음에 한 절반 정도는 운전을 오래 해서 좀 졸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 너무 애들용 아닌가 막 이러면서 보다가 한 중간부터 되게 이렇게 영화가 흡인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예요. 제가 저 엄청 피곤했을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와가 비행기 운전했잖아. 그 당일날 극장 가서 보는데 제 잠을 확 깨운 게 터치고기 때문에 잠이 완전히 다 달아나고 그때부터는 짜릿했구나. 짜릿했어요. 근데 앞에는 솔직히 지금 오샥 형 얘기처럼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조금 좀 루즈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평이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냥 슬슬슬 그냥 지나가서 난 첫 번부터 여기까지 오는 중간에 제일 걱정스러운 건 불이잖아. 그 어디 가든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 이렇게 항상 보면 벤치에 앉는데도 불이 붙을 것 같고 막 그게 날 조마조마한 거야. 근데 벤치에 앉았다 일어났는데도 나무가 멀쩡하고 막 이러대. 그래서 SF가 보면 오죽하겠어요. 진짜 막 가슴이 막 그러니까 고증의 측면에서는 완전 꽝이지. 예, 부족한 게 많았죠. 근데 다 또 방염 처리된 거야. 방염 예를 들어서 얘가 엠버는 불이니까 그 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그 상상력이 아주 재밌는 상상력들이 많아요. 유리 공예가 그렇죠. 인상적이죠. 이게 모래를 딱 만지면 모래가 탁 녹으니까 그걸 녹여서 이렇게 손으로 쓱쓱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공예품들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막 철도 그냥 만져서 그리고 이게 자체 그 용접이 돼. 그렇죠.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다 용접이 돼.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가 이게 사실 그 화제가 됐던 게 이 디즈니 픽사의 어떻게 보면 한국계 최초의 이 크리에이터인 이제 그 피터 시온 그 애니메이터 이채연 감독이라고 있어요. 이 둘이 손을 잡았다 해갖고 화제가 됐는데 아까 전에 오샥 형이 얘기한 것처럼 앞에 나왔던 영화 그 버즈라이트 이어 그 내용을 애니메이터 감독이 이채연 감독이 한 그 영화였거든요. 둘이 손을 잡았다고 했는데 지금 막 그 불과 물에 막 이런 얘기들을 나오다 보니까 생각나는 인터뷰가
이채원 감독이 이 피터슨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불에 대한 이 이미지를 이 캐릭터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했더니 감독의 지시가 뭐였냐면 사람을 놓고 불로 형성하지 말고 실제 불을 보고 만들어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터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가스불을 붙여놓고요. 킨 다음에 그거를 슬로우 모션으로 녹화를 떴대요. 그리고 천천히 불이 막 옮겨가고 막 바람에 흔들리고 이거를 영상으로 슬로우로 돌린 걸 보면서 착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또 뒷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근데 처음에 그 불 가족이 아버지 버니와 신더가 이렇게 엘리멘탈 시티를 이렇게 건너오는 장면 있잖아요. 배 네. 타고 오는 장면. 거기서 이제 처음 아버지 어머니가 등장을 하는데 나는 좀 애니메이션이 좀 어색한데? 처음에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앞에 전반 한 5분 정도는 불을 보면서 좀 어색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나중에 한 영화가 이제 끝나기 한 20분 전쯤 되니까 그 엠버의 표정이나 이런 게 너무 예쁘게 느껴지는 거야. 아, 나 지금 형 얘기 완전 공감했어요. 그지? 제가 영화 아까 얘기한 그 한 중반부 전까지 이 엠버의 모습들 그리고 이 파이어 이 불족의 모습들이 좀 어색했거든요. 저기 막 표정이 안에서 막 이글이글 타는 것까지 표현을 하니까 그게 어색했는데 이 뒤로 가니까 이게 너무 섬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섬세하고 오히려.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죠. 맞아요. 진짜. 그건 공감해요. 맞아요. 이게 제작비가 2천 몇백억입니다. 픽사는 특히 다른 애니메이션에서 제작비가 더 많이 들어요. 이상하게 돈이 많이 들어. 이 전문 집단인데도 그만큼 안 아끼는 거지요. 뭐. 안 아끼고 하는 거지. 이 픽사가 이번에 이 엘리멘탈을 위해서 컴퓨터를 엄청 많이 사고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됐대요. 이것 때문에 예, 이 작품에 15만 1000개의 컴퓨터가 돌아갔대요. 15만이요? 예, 15만 1000대. 예. 아니 무슨 저기 뭐 비트코인이에요? 코인 아주 채광하라고 채광. 그 픽사 그 캠퍼스의 아주 큰 공간에서 15만 1000대가 돌아갔는데 와 대단하다.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 볼게요. 토이스토리 95년작 때는 294개. 아유 말도 안 됐네. 그리고 그 몬스터 주식회사 때는 672개. 아유. 그리고 니모를 찾아서에서는 923개. 그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1000대도 안 되는 컴퓨터인데 그치. 지금 15만 대를 15만 1000대를. 이 개념은 좀 예.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넘어가는데 뭐냐면 200 몇 대의 컴퓨터를 만들었다는 거는 결국은 그 렌더링할 대상을 굉장히 축약시켰다는 거죠. 몇 개만 이 말은 실물처럼 움직이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 15만 1000대라고 하면 이 도시 자체를 렌더를 걸었다는 그치. 얘기인데 영화 전체를 건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15만 1000대에 많은 그거 들어간 거겠죠. 예. 그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점도 있죠. 왜냐하면 잘 안 보이는 곳까지 막 돌릴 필요가 뭐 있나라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 근데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보통 제작비에서 캐스팅비로 개런티로 많이 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순수 기술에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아는 뭐 엄청난 배우가 나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기술에 좀 끝을 보겠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냐 이러면서 하는 것 같아요. 게임이 나오려나? 게임도 나오고 그럴 다 수도 있겠네요. 하겠죠. 아, 그러고 보니까 그 뭐 CG 중에 제일 표현하기 힘들다는 게 다 들어가 있네요. 물과 불. 그렇죠. 근데 그러네요. 그게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구름 쪽이야. 그 말하자면 연기 이런 것들은 유체역학에 의해서 막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구름 쪽은 그냥 대충 그렸더라고요. 왜냐면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하여튼 근데 구름은 거들. 불도 사실은 이렇게 불의 어떤 역동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은 되게 축약시켰다고 봐요. 그렇죠. 처음에 토이스토리 시절만 하더라도 사람 피부, 머리털 이런 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픽사에서 만든 업 나왔을 때 그렇죠. 그 풍선이 몇 개냐 뭐 이러면서 막 우리가 막 경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물과 불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뭐냐면 도시 자체에 이렇게 막 이렇게 기차가 가면 물이 쏟아지잖아요. 그런 장면들에 많이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도시 자체 혹은 뭐 주인공들의 어떤 움직임보다는 이 배경에 많은 투자가 훨씬 많이 됐겠다. 그래서 픽사 스튜디오는 어떤 애니메이션계에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뭐 선구자면서도 지금도 가장 앞서 달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다 극장에서 봤을 때 앞에 그 단편 봤죠? 아 봤죠. 예. 뭐 안 볼 수가 Car's 없죠. Date. 그 칼 할아버지가 데이트하는
거기 강아지도 또 나오고. 그렇죠. 난 그거 너무 재밌었어. 좀 더 길게 하지 막 이런. 그렇죠. 그렇게 항상 그 픽사가 단편을 만들어서 그렇죠.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거 앞에다가 붙이다가 95년에 그 역사적인 토이스토리 장편 애니메이션을 드디어 만들죠. 아까 컴퓨터 200대 놓고 그 뒤로 이제 27편의 이제 장편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한 30년 그 정도에 거쳐서 27편인데 여러분들이 픽사 스튜디오 하면은 기억해야 될 인물이 3명 있다고 그랬죠. 전에 픽사 할 때. 네. 복습? 네. 뭐 일단 라세터. 첫 번째. 네, 라세터. 그리고 뭐 두 번째 피트 닥터죠. 그렇죠. 네. 존 라세터랑 피트 닥터 그리고 한 명이 브래드 버드. 브래드 버드가 인크레더블 뭐 이쪽 만든 이 3명이 픽사 스튜디오를 95년부터 견인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95년 당시에 원래는 픽사가 그 루카스 필름 스타워즈 만든 조지 루카스 필름의 이제 한 부서로 있다가 컴퓨터 그래픽 하다가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있다가 그때부터 2000년대까지 스티브 잡스가 갖고 있었죠. 픽사 스튜디오를.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에 디즈니로 넘어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존 라세터 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픽사의 어떤 견인차였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약간 미투 이런 거 돼가지고 이 사람이 약간 좀 밀려났죠. 뭐라 그럽니까? 불명예 퇴진?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사실은 지금은 피트 닥터가 우리도 참 좋아하는 감독이죠. 피트 닥터가 내가 봤을 때는 존 라세터가 픽사를 일으켜 세우고 피트 닥터가 뛰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훌륭한 영화들은 대부분 피트 닥터의 손에서 나왔죠. 그렇죠. 근데 이제 피터 손 같은 인턴들이 처음에 이제 들어와서 일하다가 자기 영화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픽사는 95년도 토이스토리 이후로 우리가 사실 디즈니랑 픽사랑 뭐 이렇게 좀 같이 섞어서 얘기하는데 저는 계속 그거를 좀 이렇게 따로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픽사 애니메이션은 좀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어른이 봐도 다른 코드가 항상 읽히는 그게 좀 있었죠. 그래서 토이스토리가 95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이 벅스 라이프. 그다음에 네 번째가 몬스터 주식회사였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니모를 찾아서. 그다음에 이제 픽사는 재밌는 게 이제 잘 되면 시리즈를 해. 2, 3를 만듭니다. 그래서 카스 있죠. 예. 자동차 나오는 거. 이거는 사실 나는 애들 영화라 그래서 난 별로라는데 이게 은호의 완전 앤썸이에요. 인생 영화죠, 인생 영화. 카스는 계속 나왔죠. 1, 2, 3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라따뚜이였습니다. 라따뚜이 참 좋잖아요. 라따뚜이 그렇죠. 캡이죠. 네, 라따뚜이. 캡이래. 내가 봤을 때 이때가 픽사의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라따뚜이부터 그다음에 월리, 업, 인사이드 아웃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코코까지. 코코 그렇죠. 이렇게 쭉 가면서 지금 이제 이게 27번째입니다. 나는 작년에 버즈 라이트이어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김 PD는 꼭 봐요. 그게 SF인데 그 버즈가 그 토이스토리 95년 토이스토리에서 버즈가 어떤 영화에 나왔나 그거를 가지고 만든 시퀄인데 너무 절묘한 소재인 것 같았어. 하여튼 그래서 이 픽사 스튜디오는 이제 2005년에 디즈니가 먹고 같이 이제 이렇게 하지만 아직도 독립된 형태로 만들고 있는데 아까 내가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약간 이제 좀 자주 나오면서 무게감이 약간 떨어진다. 그 메이의 빨간 비밀 봤어요 혹시? 아니 저는 그게 이제 영어 제목은 터닝 레드인데 빨갛게 변한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번 엘리멘탈이랑 좀 비슷해요. 이건 완전 이제 중국 이민들의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동물 막 변하고 막 이러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약간 아시아 그 중국 그 얘기를 한 거라서 약간 엘리멘탈이랑 약간 겹치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글쎄요 이번에 엘리멘탈을 보고 이게 우리 얘기다라고 느끼나요? 그렇죠. 아 그래요? 저는 완전히 우리 소재 같은데라는 생각을 그래요? 했고요. 저는 이거를 보고 나서 감독의 뭐 인터뷰 뭐 자료화면들을 쭉 찾아보니까 진짜 너무 많은 부분에 이 한국의 정서와 또 본인 부모님의 얘기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담았더라고요. 특히 뭐 정확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영화의 엔딩 장면은 실제 아버지의 모습이었고 아버지가 한국을 떠나올 때 그 모습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런 거는 좀 그런 코드가 있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그 아버지 가게 있잖아요. 파이어플레이스. 그 가게 앞에 모양 입구 모양이 우리의 가마솥 모양을 따서 그 입구를 만들었다고 하고 가마솥. 뭐 많은 부분이 한국의 정서가 좀 담겨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의 문화적 현상은 이제 코리안이잖아요. 코리안 스타일, 코리안 뭐 배우들 아이돌까지도 이렇게 막 계속 흡수하는 모양새인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감동이나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빨리 난 사라지는 것 같아. 그게 뭐 대단하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작품을 봐야겠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안 들어. 그 방금 얘기한 어떤 한국적인 색채를 찾기 위해서 이 영화에서 어떤 특별하게 내가 그러네라고 느낄 만한 것도 없고 그런 부분에 느껴졌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조금 또 그러네 이런 생각을 저 이제 약간 식상해졌죠. 그 K컬처의 어떤 그런 요소 때문에 우리가 외국 작품에서 그런 게 보인다 그래서 이제 뭐 감탄하고 좋아하고 이런 시대는 약간 지난 간 것 같고 이제는 워낙 우리가 만든 우리 자체 스토리가 워낙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작품은 엘리멘탈은 좀 이 한국적인 소재를 사용했다라는 걸 마케팅 그 포인트로 좀 사용하고 있는 느낌은 좀 국내에서 들긴 그런 해요. 것 같은데 나는 네. 그냥 보면서 네. 그냥 아시아 뭐 중국, 그렇죠. 넓게 일본, 보면. 한국 다 뭐 합쳐가지고 그럴 수 있죠. 나는 터키 생각했던 게 터키. 그런 아니 그 마을이 완전 터키 마을 모양이야. 그 파이어랜드. 요새는 터키라고 그러면 안 되고 튀르키예. 그 불족들이 사는 그 마을은 물이 되게 하여튼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데 네. 이게 물과 관련된 것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의 생활상은 낙후된 거지. 자기들한테 아주 취약한 것들이 넘쳐나. 물이 넘쳐나니까. 근데 실제로 물이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는데 물이 막 갑자기 확 밀려드는 것도 있는 거야.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옛날에 이제 그 LA 폭동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코리안 타운이 말하자면 그 길목에 폭동의 길목에 딱 위치했는데 잘 사는 동네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죠. 경찰들이 막았다 불러 그랬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난 부분은 딱 그거 하나였어. 그거 말고는 어떤 부분이 제일 돋보였냐면 물과 불이야. 저들은 만나면 안 돼. 하여튼 저 둘의 관계에 있어서 어쩌려고 저런 둘이 진짜 큰일 났네 쟤네. 어떡하지? 막 껴안고 막 이럴 수 없는 상상이 쭉 가죠. 도저히 저 둘은 서로 안고 있거나 키스하는 모습은 볼 수 없겠다. 이게 난 중반까지의 내 예감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넘어가는 완전히 거야. 넘어섰죠. 그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넘어섰죠. 오라. 그렇죠. 완전히 넘어섰죠. 뭐 배드신 나왔나? 완전 그 정도지 뭐. 그 정도. 완전히 뜨거운 신이 나오죠.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엠버는 이 가게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불의 기운이 너무 세. 그래서 막 폭발하면 그렇지. 이게 안 되는 거야. 조절이 안 얘가 사실은 되게 이렇게 이 템포가 강한 애라서 그거 재밌는 표현인데 얘가 너무 화가 나면 불꽃이 세져가지고 그쵸. 파란 불빛이 되잖아요. 그 저희 뭐야 헬보에 나오는 그 시츄에이션인가. 근데 헬보에 이제 얘는 사실은 이 퍼플. 가게를 물려받아서 운영을 하려면 사실 이 커스터머들을 잘 이렇게 키워야 돼.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그게 잘 안 돼. 그치. 예. 그래서 이제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점이 뭐냐면 이제 보고 나서 생각난 거야. 예. 그 불 같은 성격이 있는 사람을 네. 그러면 맞춰주거나 혹은 그 사람을 조종하거나 그 사람하고 잘 어울린 사람이 누구냐? 그럼 물을 붙여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자꾸 죽어드니까. 그래서 이 사건의 발단이 바로 지하에 내려가서 혼자 환에다가 파이프관이 터지면서 그 사이로 물이 흘러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게 시작이었죠. 둘이 완전히 궁합으로 따지면 천생의 궁합 완전 그런 거야. 이게 또. 궁합까지 가요? 그럼 궁합이 맞는 거야. 맞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또 궁합을 봐주잖아. 맞는구나. 이러면서.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게 위험한 상견례처럼 이 중간에 이제 물이랑 불은 그 외할머니의 유언 뭐 이런 거 생각나요? 그 장면 너무 웃겼어. 그렇죠. 갑자기 꼭 이제 불이랑 결혼해라. 회상실이 딱 나오더니 꼭 불이랑 결혼해라. 그런 거가 나오고 이제 아버지가 이 둘이 우리랑 그 비슷하잖아요. 위험한 상견례처럼 엄마는 이해하고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하니. 그러면서 이제 그 설득하는 과정 이런 거가 위험한 상견례 3라고 봅니다. 그런 거는 3가 돼서 좀 그런 게 나왔고 나는 여기에서 되게 인상적인 포인트가 그 꽃이 있어요. 꽃. 그렇죠. 비비테리아? 이 엠버가 어렸을 때 그 꽃을 보러 갔는데 거기는 아시아인이 아니고 불은 못 들어와. 뭐냐면 물속에 피는 꽃이니까. 물속에 피는 꽃인데 불은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막 싸우고 애가 그게 한이 됐는데 그걸 이 남자친구가 이제 그걸 볼 수 있게 해주죠. 난 근데 그 포인트가 이 영화에서 이게 진짜 오랫동안 생각해서 이 코드를 심었구나. 그렇죠. 이거가 참 쉽지 않은 스토리의 전개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어떤 세심하고 치밀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그냥 물불이 만나서 그냥 둘이 이런 거가 아니고 이게 되게 오래된 생각이고 되게 기획력이랑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다시 봐도 보이는 코드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감독의 역량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에 그 굿 다이노 이후로
이거 그리고 좀 이거 나오는데 좀 오래 걸렸어. 거의 20년 걸렸는데 앞으로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또 다른 애니메이션 픽사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렇죠. 이게 내년쯤 인사이드 아웃 2가 나온다는데 뭐 2가 나온대요? 우리 인사이드 아웃 같은데. 팬들은 좀 인사이드 아웃을 좀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2가 나온다는데 아마 잘 만들 것 같아요. 근데 뭐 픽사가 진짜 뭐 언제 봐도 사실 픽사 작품은 그렇죠? 기대 이상이잖아요. 아니 픽사 작품 중에 2 이상한 거 있었어요? 없었지. 없어요. 그게 진짜 기가 막히고 없다니까. 토이스토리는 심지어 4까지 잘 만들었다고. 그렇지. 그게 픽사가 오스카에서 23개인가 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중요한 게 오스카 작품상 후보에 2편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업이고 하나가 뭘까요? 퀴즈입니다. 작품상 후보로 올라갔던 거가 하나가 업이었던 건 내가 자주 얘기하니까 그렇죠. 알 텐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잘 모를 것 같은데 심지어는 속편이야. 아, 토이스토리 오케이. 2 땡. 몬스터. 아니에요? 몬스터 2? 몬스터 주식회사. 몬스터 대학? 땡. 아니에요? 2라고요? 토이스토리 3입니다. 아, 3. 아, 2. 3가 작품상 후보였어. 아, 그랬어요? 그게 그거는 올라갈 만하죠. 그러니까 3 그거구나. 아유, 3는 올라갈 만하지.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3가 애니메이션인데 오스카 작품상 후보였다라는 거가 아, 저는 지금 진짜 오스카가 각성해야 돼요. 그 애니메이션 좋은 작품들을 더 인정해줘야 돼. 그럼요. 그 이번에 피노키오도 저는 올라갔어야 된다고 작품상 그쵸? 후보에 올라갔어야 그건 난좀 불만이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곧 나오는 픽사 영화가 엘리오라는 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인사이드 아웃 2랑 엘리오는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이거 엘리멘탈 보면서 계속 이제 인사이드 아웃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보고 싶지 막. 발칙한 생각이 좀 다시 이게 붙여서 좀 영화를 보고 비교를 해보고 싶다. 어제 저녁에 인사이드 아웃을 다시 봤습니다. 또? 예. 우리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그런데 괜찮아? 아직도? 그냥 뭐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요. 아직도? 아 그리고 제가 아마 인사이드 아웃 한 4번 이번에 4번째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대성통곡한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시작부터 이게 어떻게 될 줄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막 그리고 또 이제 은호랑 같이 보니까 은호가 아직은 엉뚱섬이 살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엉뚱선 무너지면. 근데 이것도- 엉뚱섬이 탁 무너져서 그 밑으로 이렇게 훅 떨어지는데, 야, 그거 남일 같지 않겠네 진짜. 예, 막 막 가슴이 막 무너져 내리는 가슴이 느낌이 막 무너지죠. 들고, 그리고 그 노란 그 구슬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벽장. 지금 현재의 이 주인공 라일리의 마음은 저렇게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언젠가는 이제 알록달록해지는 거잖아요. 그 알록달록해지는 그런 거를 막 생각하니까 그냥 영화 한 초반부터 계속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우, 전 지금 상상만 해도 그래. 저는 빙봉 나는 지금 빙봉. 못 견딜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제 은호가 빙봉 그 장면을 보고 완전히 이해를 하더라고. 거기서 그리고 막 이렇게 좀 슬퍼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어릴 때 같이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은호랑도. 네, 다시 보니까 이제 얘도 커가지고 많은 텍스트를 이해하고 보길래 그러면 저기 좋았어요. 아주 좋은 감상이었어요. 피터son 감독이 좀 더 노력해야 되겠네요. 좀 더 노력해서 다음 작품은 그렇죠. 그 인사이드 아웃의 뺨을 후려치는 인사이드 아웃 진짜 걸작인 것 같아요. 걸작이죠. 걸작이죠. 저는 픽사의 뭐 진짜 여러 작품들이 우리 기억에 남고 정말 좋고 뭐 다 대상을 주고 싶은 작품들이지만 인사이드 아웃은 좀 약간 특별한 공간에 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2를 하나 봐요. 근데 2 괜찮겠죠. 나는 월리랑 업 인사 아까 얘기했던 그 구간 있죠. 네. 거기가 픽사의 정말 화려한 전성기였던. 점점이었네요. 이 영화들은 지금 다시 봐도 애니메이트 그 기술은 사실 지금 점점 훨씬 발전하니까 안 돼. 지금 다시 보면은 저 그림이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의 어떤 스토리보드나 어떤 교훈이나 이런 거는 정말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그 세 편. 난 라따뚜이. 라따뚜이 좋았죠. 라따뚜이 좋죠. 라따뚜이가 그 프랑스 그 이상한 노래 있잖아. 따라라라라. 그걸 엄청 썼거든 내가. 그 프랑스 갔다 온 다음에 그거 가지고 막 저희 막 테마 음악으로 다 썼거든. 이거의 음악은 토마스 뉴먼이 했죠. 네. 이 뉴먼 이 집안이
어떻게 보면은 그 헐리우드 영화 음악계의 진골 성골들이죠. 그래요? 이 뉴먼. 이 지금 토마스 뉴먼 아버지가 알프레드 뉴먼이라고 되게 유명한 뭐 오스카 음악상 엄청 많이 받은 그래요. 분인데 이 토마스 뉴먼 사촌이 랜디 뉴먼이잖아요. You got a friend in 픽사랑 약간 뭐 특수관계 아니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와 특수관계가 있어요. 근데 토마스 뉴먼은 되게 이제 중견 작곡가고 엄청 유명한 거 많이 했고 오스카 음악상 후보에 15번인가 16번 올랐는데 상을 못 받았어. 그래요? 이번에 받긴. 이번에 근데 기억나는 음악이 있었나? 토마스 뉴먼의 단점은 뭐냐면 너무 잘 만들어서 음악이 기억이 안 나. 나 엘리멘탈에서 사실 음악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주제가 정도만 뭐. 아니 주제가는 좀 다른데 음악에서 스코어를 토마스 뉴먼이 그래요. 토마스 뉴먼이 쇼생크 탈출 이런 거 했거든요. 뭐 대단했네. 그린마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단했네요. 뭐 되게 유명한 영화 많이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음악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엘리멘탈 기억이 안 저는 나. 그 터치 장면 그것만 되게 아름다운 음악이 흘렀다는 것만 기억이 나고. 나는 터치가 그냥 짜릿해서 음악은 잘 기억이 안 나. 왜냐면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흡사 라라랜드 그러니까 둘이서 춤추던 그 장면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타치 장면이 그 장면이 기억이 나잖아. 그쵸. 그 음악의 흠이 되게 큰데 음악은 기억 안 나잖아요. 그게 이제 좋은 영화 음악인데 그래서 상은 못 받나 봐. 항상 후보에는 그럴 수 오르는데 있네요. 그래서 지금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 톰 뉴먼이 15번인가 그 전에 우리 후보. 디킨슨 그 촬영 감독처럼 계속 오르다가 노미네이션만 됐는데 뭐 사촌 형인 랜디 뉴먼은 많이 받았고 아버지도 그런데 곧 받겠죠. 근데 음악도 되게 잘 된 음악이죠. 기억이 안 나니까. 기억에 남게만 만들면 되네요 이제. 근데 기억이 안 나. 기억에 남게만 나면 아메리칸 뷰티도 이 사람이었어. 아메리칸 뷰티. 와 그래요? 다 기억이 안 나네. 이 사람이 그 바프타랑 골든글로브 이런 거 받은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오스카는 인연이 하여튼 이 뉴먼 가족이 이 형제들도 쭉 있어요. 뉴먼들이. 그래서 헐리우드 음악계에서는 뉴먼을 쓰면 음악은 됐다. 완전히 믿고 쓰는 그쵸? 스텝이군요. 그냥 그 집안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 유전자가 또 이런 쪽. 홀류만도 그 가족일까요? 홀류만? 뉴먼은 그 아니지. 뉴먼 집안이 괜찮구만. 뉴먼이 그렇구만. 저기 영화의 조금 뒷얘기인데 이거 아마 그 아까 전에 오샥 형도 우리 시작에 간단하게 짧게 단막극처럼 있던 우리 업의 업의 내용들 잠깐 짧게 나왔는데요.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업에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자꾸 찾아오는 뚱뚱보 소년. 기억하시죠? 알죠. 실제 모델이 바로 피터손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피터손 감독이 이 소년 뚱뚱한 소년이 모델. 그 보이스카우트 그거 난 진욱이 넌 줄 알았지. 부모님들이 나 오샥 형인 줄 알았는데. 부모님들이 특히 걔를 방치하잖아. 걔가 피터손이 이제 목소리 연기도 많이 하고 라따뚜이에서도 목소리 했었어요. 그래요? 뭘로? 쥐로? 거기서 레미 형인가? 형쥐 있잖아. 형쥐가 아마 피터손이었을 거예요. 하여튼 목소리 연기도 하고 여기 픽사 직원이었으니까 그런 것도 하고 뭐 했겠죠. 참 이런 데서 일하면 재밌을 것 같아. 픽사 스튜디오 이런 데서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그 집단인 것 같고. 근데 애니메이션 영화 한 편 만들 3천억을 쓴다. 52시간 지켜질까요? 꼬박꼬박 시킨대잖아요. 그래요? 네, 꼬박꼬박 시킨대요. 지금 헐리우드는 파업하죠. 끝났겠나? 작가들이랑 배우들이랑 다 합심해서 파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파이어플레이스 가게 안에 상점 안에 있는 커피 머신기 혹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커피 머신기에 써 있는 거 라바자바 써 있습니다. 맞다. 화산섬의 그 이야기의 내용들을 그 커피 머신기에 새겼다고요. 아마 영화 혹시 엔딩까지 보신 분 계세요? 엔딩 크레딧 다 올라가 끝날 때까지. 안 봤어. 쿠키 영상은 없어요. 쿠키 영상 없어. 근데 맨 마지막에 사진 한 장이 딱 뜹니다. 나 그거 봤나? 난 노래만 다 듣고 일어났는데.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 피터손 감독의 부모님 사진이. 그래? 부모님 실제 사진이 딱 뜹니다. 그래서 영화가 딱 이제 끝나는. 너무 개인적이다. 그렇긴 한데. 뭐 개인적으로 아주 그냥 사진 만들. 순간 보면서 뭐지? 했는데. 나는 그런 거 기대했는데 어릴 때 가족 사진 이런 거, 이민자들 가족 사진 이런 거. 왜냐면 이 전 행정부가 이민자들 되게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가 사실 좀 힘을 얻는 이게 그러니까 엘리멘털 시티라는 곳이 뉴욕이라기보다는 난 미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 영화 보면 처음에 이 공항인가요? 이 배 항구가 들어오면은
벽에 큰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퍼스트 웨이브 처음 이민자들 그때 이 물이 들어와 물들이 그렇죠. 이 물들이 여기선 백인이잖아. 그쵸, 앵글로색슨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다음에 세컨 웨이브 하면은 이 흑들이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그림들이 있어요. 이게 싹 지나가는 장면인데 난 그걸 처음에 이렇게 매의 눈으로 보고 있었지. 그래가지고 이게 인종주의 이걸 얼마나 피터son 감독이 다뤘나 그렇죠. 이렇게 봤는데 그런 코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이렇게 사진이 딱 뜬다고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뒤에 이제 찾아본 얘기였는데 이 영화가 준비 기간이 너무 길었잖아요. 개봉까지. 아버지께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네. 그러면서 이제 아마 마지막 피터son 사진으로 감독의 나이가 그냥 우리랑 비슷해요. 70년대생이에요. 70몇 년생인데 뭐 완전 미국 사람이 이제 한국말도 잘 못할 거예요. 나는 오히려 이거는 주토피아가 보여준 모습이 정말 미국의 인종과 관련된 부분은 거기서 결판이 났다고 보거든요, 사실. 근데 이걸 다 재탕하면은 그치 이제 재탕이라는 느낌이 살짝 든 거지. 나는.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오히려 좀 더 집중해서 그 사람의 성격에 더 이민자의 이야기보다는 물이 가진 특성과 불이 가진 속성 그게 더 많이 집중돼 있는 부분이 난 더 돋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자꾸 이제 이민자들 얘기를 집어넣게 되면 재미가 좀 빠져. 그냥 뭐 그런 얘기. 그걸 이미 뭐 많이 했으니까 약간 이 로맨스랑 부모 자식 간에 그걸로 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물 불을 빼고 나머지 이제 돕는 그 저기 흙이랑 그러니까 어스라고 하죠. 어스 땅이랑 에어 그렇게 나오죠. 그거가 이제 네 종류인데 우리가 그 전에 지수화풍 릭베송 이거 뭐 제호 원소 이거 할 때도 그거 네 개잖아요. 네 개죠. 그게 그 개념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갖고 있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 참 신기하긴 해요. 그거가 아주 이제 엘리멘탈 정말 말 그대로 엘리멘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감정 이런 것도 한 거고 여러모로 그래서 되게 좀 뻔해 보이긴 하지만 되게 치밀한 준비로 해서 전공법으로 잘 공략했다. 뭐 이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도 보고서 좋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90번째 꺾어지는 극장가도로 했는데 어떻게 다들 뭐 보고서 실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극장에서 계속 절찬리에 상영 중이니까 안 보신 분들은 극장에서 이렇게 돈 많이 들인 애니메이션은 극장에서 봐줘야 돼. 이거 뭐 3D 뭐 다 있으니까 극장 가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이치 아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 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무용보 브로스 극장가다 90번째 영화는 엘리멘탈. 이제 별점을 매길 시간입니다. 별점을 매길 시간입니다. 별점을 부여할 시간입니다. 잘 매겨주시고요. 별점을 잘 줄 시간입니다. 자, 별점을 소개해 주세요. 5점 척도 소개하겠습니다. 별 5개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별 1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보 책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1점부터 5점까지 그렇게 매겨주세요. 준혁이부터. 네, 엘리멘탈. 예, 저도 오랜만에 극장에서 본 영화였고요. 뭐 여독도 있었고 좀 피로함이 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봤던 애니메이션 영화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한국의 정서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고 또 하나는 저를 정말 두 눈 번뜩이게 했던 그 사랑의 터치 그 장면은 정말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게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최 과장님과 같이 격하게 공감을 했지만 정말 그 손이 닿았을 때 그 끌어오르는 그게 둘의 송표면이 이렇게 막 끌어오는 장면이 제 막 마음을 막 이렇게 막 짜릿하게 부글부글 막 끌어올리게 했던 아주 기억에 남는 신호는 아닐까 봐. 애니메이션의 그 사랑 장면, 터치 장면인 것 같고요. 제가 한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화 보면서 일어날 때쯤 이거 완전 어른 영화 아닌가 이제는?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이 분명히 생각난 것도 맞고요. 근데 보면서 인사이드 아웃은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았고 근데 그 가운데 뜻하지 않게 어른의 뿅점을 확 건드린 장면이 있었잖아요. 뭐? 아니 뭐 엉뚱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에서. 근데 이 영화는 보고 나서 와 이거는
굉장히 그냥 어른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 하고 봤는데 주변에 아이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치.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내가 볼 수 있는 부분만 이제 내 눈에 좀 보이나 보다. 그게 픽사 특징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픽사가 이게 괜히 픽사가 아니네. 와 이제 내가 도저히 안 보이는 부분도 만족식을 주나 보다 아이들에게. 근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곳곳에서 이 소위 MZ세대들 젊은 MZ세대 젊은 친구들이 영화 끝까지 뒤에서 계속 앉아서 우는 거예요. 그 소리가 훌쩍훌쩍 막 흐느끼는 소리까지 들리고 또 한 친구는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우니까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와 픽사가 물론 이게 인사이드 아웃보다 그 정도의 감동이 나왔던 그런 정도의 뿅쪽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그래도 전 세대가 좀 공감할 수 있게 영화를 잘 또 만들어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만약에 2가 나온다면 충분히 더 좋은 영화로 좀 만나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예, 제 점수는요. 그래서 피터son 감독의 다음 작품을 또 기대하면서 4.1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점. 그다음에 최과장. 네. 예, 역시 뭐 픽사는 실망시키지 않는 크리에이티브한 그룹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앞부분에서는 사실 좀 이거 괜찮을라나 이런 생각하면서 봤던 게 사실인데 약간 좀 걱정됐죠. 한 중간 이후로는 저도 이제 푹 빠져서 봤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가가 촉촉해지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고 나서 좋았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이 작품이 자꾸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쵸. 딴 작품이 생각이 난다는 그쵸. 게 그치.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예, 저는 그 정도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도 뭐 참 되게 이렇게 기억에 남는 아주 좋은 장면들이 있고 그런 장면들은 계속 이렇게 남을 것 같아요. 예, 특히 마지막 장면. 그렇죠. 마지막 장면 나도 그렇죠. 그렇게 슬펐어? 슬픈 게 아니라 좋았어. 나는 그 아빠 대사. 그쵸. 난 그 대사에서 약간 아빠가 그게 아니야 이거지. 이 샵이 그쵸. 나의 꿈이 아니야.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예, 여기까지만. 난 그 대사에 거기서 저도 그 너무 뻔한 울컥했는데. 난 그때 막 되게 울컥했어. 아빠가 완전 뭐였어? 그렇죠. 아빠 완전 분노하죠. 넌 잘못 알고 있었어. 예. 문제는 경제야. 이 나라 어떡하려고. 근데 뭐 그래도 픽사에 정말 저를 아주 크게 감동시키고 뭐 이렇게 놀래켰던 그런 뭐 위대한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 작품들에게는 조금 못 미치는 게 사실인 것 같고. 그럼 코코에 비해서 코코가 위죠. 코코가 위야? 예, 코코가 위고. 그렇습니까? 네. 라따뚜이도? 라따뚜이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라따뚜이를 막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라따뚜이 정도? 그 정도는 되는 것 같고 뭐 소울이나 아니면 뭐 인사이드 아웃, 토이스토리 3 뭐 이런 거 비해서는 좀 아래쪽에 있는 것 같고 인크레더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4.1점 저도 드리겠습니다. 동점이 나왔군요. 동점이네요. 그다음 김 PD.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었고 아까 최 과장이 한 것처럼 이 연속성에 있는 그런 작품인가라는 것과 계속 어떤 이런 수제를 만들고 싶어 하나 뭔가 이 동양적인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동양처럼 이런 소재의 것들을 자꾸 만들고 싶어 하나라는 건데 자꾸 이제 반복인데 뭔가 이게 특별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첫 번째인데 저는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의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전혀 영화에 대한 얘기는 아닐 수도 걱정이 있는데 됩니까? 뭐냐면 아까 픽사가 정말 3D 애니메이션 컴퓨터 그래픽의 렌더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애니메이션의 어떤 극치를 추구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최근의 기술 발전은 이제 그 단계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뻗쳐나가는 느낌이거든요. 특히 AI와 관련된 부분은 왜냐하면 그렇게 노력해서 뭔가 디자인하는 측면이 아니라 기계에다 그냥 툭 막혀두고 네가 한번 만들어봐 내가 채택할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픽사가 정말 어떤 방향 선택을 할 거며 계속 또 이제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한다 그러면 약간 이제 2D 애니메이션에 집착하는 듯한 느낌으로 또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 거냐인지 GPT. GPT 스토리도 GPT가 만들어주고 스토리뿐만 아니라 뭐
장면을 네가 일단 만들어. 그리고 내가 채택을 할게. 이런 순간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픽사의 그런 어떤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인간 냄새가 팍 풍기는 3D 애니메이션의 느낌.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혹은 스토리는 그렇게 가져가면서도 작업 방식만 변경할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세상으로 애니메이션을 이끌고 갈 것인가? 이런 어떤 기준선상에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는 지금부터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그거는 들거든요. 영화뿐만 아니고 지금 사회 각 분야에 그렇죠. 그렇죠. 좀 그렇죠. 그렇긴 한데 특별히 이 애니메이션 분야가 아주 빠를 거예요. 특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생각 드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인간의 아까 얘기한 이 엉뚱성이 무너지고 막 그 짜릿한 불과 물의 터치가 막 눈앞에서 막 어우 짜릿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마지막 현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도 살짝 되면서 뭔가 기대라기보다는 조금 우려도 되면서 기대보다는 우려가 좀 더 되더라고요. 이런 순간에 있는 영화다. 그래서 지금 봐야 한다. 이거를 봐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봐야 된다. 보고서 그러면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다음 작품을 보면서 난 이거에 찬성합니다. 혹은 난 이거 아닌 것 같아.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 라는 어떤 주장들이 있어야만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장을 안 하면 이건 그냥 휩쓸리듯이 쭉 갈 것 같거든요. 그런 문화현상으로 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드리자면 아주 고득점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그냥 재미에서 느낌을 주자면 4.1점 드릴게요. 저도. 뭐야? 4점이. 야 이런 적은 처음인데? 세 팀이 동타가 나왔습니다. 영화 극장가다 90번째까지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이게 이제 봉을 내가 이제 오샥에 넘겼잖아. 그쵸. 제가 이제 어떤 점수를 주냐에 따라서 오샥 형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90번 만에 지금 처음 있는 저는 별 4개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4.0이고요. 역시 영화 보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인사이드 아웃과 주토피아와 위험한 상견례를 자꾸 이렇게 그것의 조합들이 돼서 그런 거는 있었지만 역시 뭐 픽사 애니메이션답게 실망은 없었다. 좋았다. 그 끝에 감동 포인트도 있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터손 감독은 계속 픽사에서 좋은 영화 많이 구상해 주시고 챗 GPT 도움 없이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오샥은 그 방향이군요. 예. 그리고 내년에 나오는 픽사 영화들도 기대가 되고 디즈니도 기대가 되고 애니메이션이 이제 너무 그림이 화려하고 좋으니까 뭐 그냥 눈이 호강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실사 영화보다 이런 것도 재밌고 얼마 전에 인어공주도 나는 사실 재밌게 봤거든요. 저 아직도 안 봤네요. 그래서 이렇게 혹평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그러던데요. 그래서 나는 좋았어. 뭐 애니메이션 많이 보세요. 동심이 파괴되지 않으려면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점수를 계산해 주세요. 네, 90번째 극장가다. 바로 엘리멘탈 점수는요 4.1, 4.2, 4.1 그리고 한 분 다르게 4.0 총점은 16.3점 어떻게든 어거지로 반올림했더니 4.1점. 네. 반올림에서 1.1점 커피과 밖에서라도 보시기 꼭 바랍니다. 보셔야 됩니다. 네. 극장에서 꼭 보시고요. 픽사 영화고요. 네. 91번째 극장가다는 오펜하이머로 하겠습니다. 네. 그냥 결정하죠. 하고 그냥. 예. 논란. 예, 개봉하자마자 논란. 꼭 보시고요. 예, 곧 개봉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가들 다녀오시고. 네. 아니 이번에는요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개봉하시면서 재밌게들 다 보시고 보시는 대로 한번 리뷰도 한번 남겨주시면 진짜 이 영화가 좋을 것 막 같습니다. 그 극장가에 막 관객석을 꽉 채우고 뭐 이런 현상이 다시 벌어질 수 있을지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근데 덩케르크 스타일 것 같아? 그 정도였으니까 오펜하이머도 뭐 그 정도겠죠. 이미 평가절하하고 얘기를 하고 근데 있군요. 덩케르크 평가절하진 않아요. 다음번에 평가절하고 있고요. 네. 음악 한 곡 들어야죠. 음악은 뭐 그 둘이서 그 연애 데이트하는 연애? 그렇죠. 연애. 때 그 나오던 연애 맞다. 네, 데이트하면서 나오는. 근데 음악은 약간 또 인도풍 테마 음악이 이거가 테마가 인도풍을 터키풍 아니에요? 이거 터키풍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 음계가 티르키예풍? 네. 티르키예풍. 자꾸 터키를 감죠. 뭐 터키. 근데 그거 꼭 튀르키예라고 해야 돼. 아니 국가에서 해야 돼요. 정한 거긴 하지만 이거 들으시는 티르키예 분들 화내세요 그러면. 물론 튀르키예 분들은 화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야? 우리도 코리아라고 아직도 부르고 있는데. 노래 제목이 뭔가요? 노래 제목이? 스틸 더 쇼? 예, 스틸 더 쇼라는 노래가 나왔고요. 이거 가수는 라우브라는 LAUV 인가? 네. 라우브라는 그 부른 가수가 뭐 인도 사람은 아니고요. 미국 사람이고
얘는 약간 유태인처럼 생겼던데. 하여튼 스틸 더 쇼, 쇼를 훔쳐라. 직역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 막 오토바이 타고 막 그 댐 위를 막 갈 때 나왔던 음악은 조금 랩 같기도 하고 힙합 같기도 한데 뭔지 모르겠더라고. 하여튼 이 스틸 더 쇼는 이제 감미로운 그런 데이트 씬에 흐르던 그렇죠. 음악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좀 히트를 할 것 같던데 느낌도. 라브가 뭐 라이브로 부르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카데미에서 음악상 받을까요? 받으라고 해요? 음악상 아니고 주제가상. 주제가상? 네. 주제가상 후보 정도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애니메이션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가 엘리멘탈이 내년 거에는 하나 더 나오지 않을까? 내년 거에는 피노키오는 빠지잖아요. 빠지죠. 그러니까요. 받았잖아 이번에. 가능성이 있네. 뭐 가능성 굉장히 높죠. 픽사인데. 예. 자, 여러분 오펜하이머 때 만나요. 오펜하이머 때 막연하기 전에 하여튼 뜨거운 여름을 계속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게. 네, 너무 더워요. 또 목소리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